여러분 안녕?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수학 시간이 다가왔네요. 지난번 수업은 어땠나요? 5학년에 올라가면서 내용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친구도 있고 대응관계를 찾는 것이 재밌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선생님이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쳐 줄 테니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영상을 다시 되돌려보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하면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봅시다. 선생님 설명을 귀 쫑긋하고 잘 들으면 스스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학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복습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맞아요. 여러 가지 대응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잘 배웠는지 선생님이 확인해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대응관계를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귀여운 강아지가 등장했습니다. 종류가 뭔지 아나요? 맞아요. 포메라니안이죠. 자, 이 사진에서 혹시 여러분은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정답! 강아지 수와 강아지 다리 수 사이에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강아지 수와 강아지 다리의 수 사이에 대응 관계를 한번 말해 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 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다리의 수는 4배씩 증가합니다. 좋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강아지 다리의 수는 강아지 수의 몇? 그렇죠. 4분의 1입니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훌륭하게 잘 해줬네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강아지를 더 데리고 와 강아지가 엄청 많아졌어요. 몇 마리나 되나요? 네, 12마리나 되네요. 만약 여러분 강아지가 12마리가 된다면 다리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자, 5초 안에 이야기해 보세요. 5, 4, 3, 2, 1, 땡! 자, 정답을 맞춘 친구 있을까요? 어우, 대단합니다. 하지만 보통이라면 이 12마리 강아지의 다리의 수를 금방 찾기는 힘들 거예요. 강아지가 2마리일 때 다리의 수는 8마리, 강아지가 3마리일 때 다리의 수는 12마리. 후, 언제 다 찾지? 그래서 오늘 공부가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강아지 몇 마리가 와도 다리의 수를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관계를 금방 찾아내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지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다 같이 오늘의 학습 문제를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자, 수학책 54쪽 피면 되겠습니다. 다 폈죠? 1번 문제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연수는 드론을 조립하는 체험활동을 하려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봅시다. 자,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로 먼저 나타내 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표의 빈 부분을 채워보세요. 다 채웠나요? 그럼 답을 확인할게요. 드론의 수가 만약 5대라면 날개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맞습니다. 20개가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20개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나요? 맞습니다. 드론의 수가 한 대씩 많아질 때마다 날개의 수가 지금 4배씩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칙을 발견했으니 나머지 빈칸의 숫자도 한번 채워볼게요. 표까지 다 채웠으니 드론과 날개의 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보고 수학책 표 아래 빈 공간에 대응 관계를 한번 말로 써보세요. 자, 답을 확인할게요. 이렇게 비슷하게 썼다면 잘 썼습니다. 날개의 수는 드론의 수의 몇 배죠? 4배입니다. 항상 대응 관계를 쓸 때는 대응하는 두 양이 들어가게 써야 된다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카드들이 보이나요? 네, 숫자 카드도 보이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 카드들도 보이네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 관계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위 카드들을 이용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방금 우리가 정리한 대응 관계를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곰곰이 생각한 뒤 아래에 써보도록 합니다. 다 썼을까요? 그럼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드론의 수 곱하기 4는 날개의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는 이 양을 날개의 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날개의 수 나누기 4는 드론의 수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양, 기준을 다르게 하면 또 다른 대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쓰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좀 힘들지 않았나요? 이렇게 긴 말을 매번 쓰다 보면 힘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말처럼 이렇게 긴 말보다 기호를 사용해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55쪽을 볼게요. 네, 이제 위에 상자 안에 있는 말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각 양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등과 같은 기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때 기호를 이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드론의 수 그리고 날개의 수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약속을 할 거예요. 문제에 써 있는 대로 드론의 수는 동그라미, 날개의 수는 별로 쓰기로 약속해 봅시다. 그러면 긴 말 대신 우리가 약속한 기호로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영상을 멈추고 한번 아래에 써보세요. 다 썼나요?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곱하기 4는 별. 다들 이렇게 썼나요? 좋아요.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네, 별 나누기 4는 동그라미.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써주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계약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한 것 같이 대응 관계를 긴 말로 쓰는 대신
이제부터는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식으로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면 기호로 나타낸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교과서 55쪽 위 빈 공간에 쓰세요. 첫 번째, 두 양을 나타낼 기호를 정합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등이 있겠죠. 두 번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이 연산을 고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대응관계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55쪽 위 빈 공간에 쓰세요. 자, 다 썼으면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수가 만든 드론은 1초에 6m를 비행합니다. 이 드론의 비행 시간과 비행 거리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그 식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관계를 한번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대응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에요. 빈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할까요?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드론의 비행시간이 1초일 때 비행하는 거리는 6m, 2초가 되면 12m. 자, 이 표에서 여러분은 비행시간과 비행하는 거리 사이의 대응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옆에 써보세요. 대응관계를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드론의 비행거리는 드론의 비행시간의 6배입니다. 혹은 드론의 비행시간은 드론의 비행거리의 6분의 1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못 쓴 친구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써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대응관계를 문장으로까지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배운 기호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드론이 비행하는 시간을 세모로, 비행하는 거리를 네모로 나타내기로 했네요. 그러면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해서 한번 교과서 아래에 써봅시다. 자, 잘 썼는지 확인해 볼게요. 세모 곱하기 6은 네모. 네모 나누기 6은 세모. 다들 이렇게 썼나요? 둘 다 맞았다면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었다는 증거랍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아래 연수, 슬기, 지혜 친구가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그 2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친구들의 생각이 옳은지 판단해 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써봅시다. 먼저 연수 친구의 생각은 옳을까요? 네모는 세모와 관계없이 변할 수 있어. 자, 옳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연수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모의 값은 세모의 값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죠. 대응관계의 의미를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응관계란 한 양에 따라 다른 양이 일정하게 변하는 관계를 말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슬기의 생각을 볼까요? 드론이 비행하는 시간을 동그라미, 비행하는 거리를 별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어. 어떨까요? 네, 기호는 우리가 이렇게 쓰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 써도 괜찮겠죠? 그럼 우리가 정리한 식을 동그라미와 별로 바꾸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드론이 비행하는 시간을 동그라미, 그리고 비행하는 거리를 별로 바꾸어서 한번 우리가 나타내 볼까요? 네, 정답입니다. 동그라미 곱하기 6은 별이 되겠죠. 또는 별 나누기 6은 동그라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기의 말은 옳습니다. 세 번째, 지혜의 생각을 봅시다. 세모는 분수나 소수도 될 수 있어. 지혜의 생각은 옳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비행하는 시간은 10, 20초와 같은 자연수가 아니어도 0.5초, 2분의 1초와 같은 소수나 분수로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그럼 비행하는 시간이 2분의 1, 0.5초일 때 비행하는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한번 이 식을 생각하면서 구해볼까요? 네, 0.5에 곱하기 6을 하면 비행하는 거리를 알 수 있죠. 혹은 2분의 1 곱하기 6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 두면 한 양이 변할 때마다 여러분이 금방 다른 양이 변하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답을 한번 볼게요. 못 쓴 친구는 아래에 선생님이 보여준 답을 보면서 함께 정리해도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대응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내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주었고 수학 익힘책 36쪽, 37쪽을 푼 후 배운 공책을 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